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 마감했죠. 어저께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강화된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그 금리 인하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하는 너무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일으킬 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제로 금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2007년도 11월 달에 최종 금리가 3.2%였습니다. 그 당시에 3.2%가 된 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내렸고요. 그 금리 제로 금리가 거의 10년 이상 끌고 오다가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시도하다가 다시 제로 금리로 갔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목표치 3.2% 정도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언제 정책 제약을 되돌리기 시작할지에 대한 어떤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깨졌어요. 3.91%까지 밀려버렸고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0.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육박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을 상승시킨 것은 그 투자은행들의 어떤 발언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3월, 5월, 6월 이렇게 3번 금리 인하를 하고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총 5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JP모건도 총 5회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에방크는 총 6회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0.25씩만 내려도요 0.25에서 1.5% 내립니다. 1.5%.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3.2 정도로 맞출 생각이죠. 2%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선거 전에는 못하니까 한 7번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번 FOMC에서 7번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뭐 2번, 3번이 아니라 어쩌면 옛날처럼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고 한 방에 매 FOMC 때마다 금리 인상한 것처럼 지금 그때와 거의 대자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금리 인하가 1월부터 진행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고금리의 우려로 인한 금리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가파른 거 아닐까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3월 얘기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3월이 아니라 내년 1월 FOMC 회의 때부터 진행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이 1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요. 금리나 논의가 없었다고 딱 잘라 말아버리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ECB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전 세계 시장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때도 ECB는 늦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늦게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ECB도 6개월에서 1년 차를 두고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일정 부분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ECB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로화 자체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ECB도 내년 6월 이후로는 금리 인하 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상반기 때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아니라 어쩌면 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금리 정상화가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숨겨놓은 상태에서 금리를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정말 문제되는 거 우리가 대충 아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번 위역스가 파산한 거, 공용 사무실 파산한 거 있죠.
그렇죠? 손절이가 18조 정도 날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공실이 엄청 많다라는 거. 또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는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죠. 미국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한 금리나 공실이 너무 많으면 자꾸 부도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금리에 대한 우려라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상승, 다스닥 상승입니다. 0.19, 0.43% 상승했네요. 다우는 뭐 완전히 오늘 올라섰죠. 요 추세선 타고 가는 모습이죠. 일단 월봉상으로도 고점은 돌파가 됐어요. 근데 월봉 완성형은 말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은 돌파가 됐죠. 그렇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 후행 스팬으로 봤을 때 요 연장선을 돌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돌파되면 이제 요렇게 마지막 선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시세 분출구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 새로운 신천지로 갈 수 있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중국, 홍콩이 좀 빠졌더라고요. 좀 독일하고 프랑스가 약간 밀렸더라고요.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는 돌파했다가 다시 회귀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돌파했다, 여기 돌파했다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미국만 조금 더 올라갔고 프랑스, 독일은 목표치를 채우고 돌파했다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네요.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23원 하락하며 1300원 이탈했는데요. 환율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환율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원달러가 굉장히 그 약세가 됐습니다. 강세죠. 원래 의미는 강세고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세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근데 환율 가치로 보면 강세가 된 거고요. 그 차트상으로는 이제 하락이 되니까 약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원래는 강세가 된 거죠. 환율이 지금 내려오면서 요 저점 부분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이게 밀렸지만 요 갭상승을 메워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환율을 봐야 되겠죠. 어제 1295원에 마감했는데 여기에서 129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니면 오늘 본장에서 1295원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1300을 다시 향해서 움직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하면 일단 환율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개파락을 지금 몇 개를 두고 떨어지는 거냐면 요거 하나, 요거 그다음에 여기 둘, 요거 두 개, 여기 세 개를 두고 떨어지는 거고요. 이 앞에서도 여기서도 하나, 그렇죠? 둘, 세 개 두고 뜨는 겁니다. 총 6개를 개파를 두고 떨어지는데요. 저게 결국 나중에 메워질 건데 무슨 이유로 메워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환율의 동향, 갭상승을 메워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추세 하락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외국인 기관이 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에서요, 외국인 기관이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마지막에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좀 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외국인 기관이 추세적으로 매수 국면으로 가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